먼저 징수과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받겠습니다. 김경태 징수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김경태입니다. 제192회 임시회 업무총칙특별위원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상순 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징수과는 조직 개편에 따라 세무과에서 분과된 신설부서로 세입관리팀, 지방세 체납팀, 세외수입 체납팀, 세무조사팀으로 구성되었으며 징수과 전 직원은 새로운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시민에 대한 행정 서비스를 높이는 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주요 업무 보고에 앞서 징수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봉혜숙 수입관리팀장입니다. 심성자 지방세 체납팀장입니다. 이미순 세수입팀장입니다. 이광경 세무조사팀장입니다. 징수과 소관 2021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징수과 소관 보고 드릴 순서는 2021년 부서 일반 현황, 2021년 부서 정책 방향, 2021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2쪽 부서 일반 현황, 기구 및 일반 현황입니다. 징수과는 4개 팀, 직원 21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직원 1명은 2월 15일자로 6급 핵심 인재 과정 1년 교육 파견 중에 있습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징수과 정책 방향은 다양한 체납 징수 활동 및 공정한 세무조사를 통한 조세 정의 실현입니다. 세부 사항으로는 첫째, 납세자 중심의 편의시책 운영으로 관내 기업인을 대상으로 개정된 지방세법, 지방세 신고 납부 방법 안내 등 법인에서 실적용할 수 있는 지방세 관련 법령 및 세무조사 주요 추진 사례를 수록한 법인 맞춤형 지방세 홍보 안내 책자를 제작 배부할 계획이며, 둘째, 다양한 체납 활동을 통한 건전 재정 확보 방안으로 효율적 맞춤형 체납액 정리 활동 전개, 고액, 고질, 고의적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 처분, 체납자의 잦은 납세 유도 방안과 지속적인 징수 방안을 마련하고 세액 수입 체납액 징수 목표를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납세자가 공감하는 공정한 세무조사를 통하여 최근 4년 이상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법인을 대상으로 조사 대상을 선정하여 탈루, 은닉 및 누락 부분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성실도 분석과 지방세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한 공정한 조세를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 징수과 중점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체납액은 줄이고 복지 서비스를 높이는 지방세 및 세액 수입 체납 관리단 운영으로 지난해와 달리 2021년도에는 6월부터 11월까지 6개월간 운영하게 됩니다. 2020년도 징수 실적은 지방세 및 세액 수입 24억 1,700만 원을 징수하여 목표액 대비 118%를 초과 달성하였으며, 금년도 징수 목표액은 12억 5천만 원이며 인건비 등 소요 예산액은 6억 6,300만 원으로 도비 50% 사업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기존 체납관리단 사무실로 사용했던 안성마트홀 강의실을 올해에는 영상비디오 센터 운영 예정으로 한경대학교 산업협력관 내 사무실을 임차에 사용할 예정이며, 소요 예산은 임차료와 관리비 총 1천만 원으로 임차료와 관리비에 대한 예산은 추경 예산으로 세울 예정이며, 밀착형 체납자, 징수 동료로 납세 의식 제고와 세입 증대 일자리 창출 및 복지 서비스 확대의 기대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계속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개별주택가격 조사 결정 공시입니다. 지방세 부과를 위한 기초 자료로 현장 조사 후 부동산 가격 공시위원회 심의 검증을 통해 개별주택 가격을 결정 공시하게 됩니다. 주요 내용은 국토교통부에서 결정 공시한 표준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연 2회 결정 공시하며 매월 사용 승인, 멸실, 용도 변경 등 개별주택 현장 확인을 합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토지 특성 조사의 업무 부서가 2개 부서로 동일 지번에 대하여 개별주택, 개별지 토지 특성 조사 자료가 상이한 부분에 대하여 부서 간 협의와 합동조사로 토지 특성을 일치화시키고 있으며 이러한 자료를 통하여 주택 가격 산정과 각종 과세 자료로 활용되고 있으며 신뢰받는 조사 행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 지방세 과원화 발생에 따른 신속 환급 운영으로 환급 대상자의 무관심, 환급 미신청으로 인해 증가한 미환급금을 최소화하고자 하며 징수과 전지권을 통한 책임 환급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1년 1월 기준 미환급금은 4,565건 2억 213만 원이며 2020년 추진 성과는 18,725건에 92억 4,512만 9천 원을 환급하여 미환급금 98.5%를 정리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거주지 불명 등으로 환급 동의를 받을 수 없고 소액인 경우 환급금에 대한 무관심 등 미환급금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으로 은변동을 통한 지속적인 거주지 확인과 환급 안내문을 매월 발송하고 읍면 세무 담당 직원을 통한 안내 홍보를 통하여 신속 환급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기대 효과는 미환급금 정리에 따른 지방세 신뢰성 증진과 적극 행정 추진으로 납세자 권익 증대 효과입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강력한 지방세 체납액 정리 활동 전개로 신속한 채권 확보 및 적극적인 체납 처분으로 지방세 체납액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2021년도 징수 목표액은 35억 2,700만 원이며 2020년 체납액 징수 실적은 4,337억 6,9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정리율은 95.6%입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상하반기 체납액 집중 정리 기간 운영, 고액 체납자 특별 정리 전담팀 운영, 책임 징수제 운영, 임기제 공무원 활용, 체납 실태 조사반 운영이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로 체납자가 증가하여 체납 실태 조사원을 통한 전화 상담으로 비대면 징수 독려와 향후 코로나19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가정 방문을 통한 체납 실태 조사 등을 통하여 분납 등 체납자 맞춤형 징수 독려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기대 효과로는 적극적인 체납액 정리로 성실한 납세 풍토 조성과 조세 정의 실현입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세수입 체납액 징수율을 높이고자 세수입 체납액 체계의 체계적 효율적 징수 관리로 관연도 체납액의 30% 이상을 징수할 계획이며 채권 조기 확보 및 체납 처분 강화를 통해 징수 목표액 34억 700만 원을 징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20년 추진 실적은 512억 2천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정리율은 75.8%입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정기적인 체납 안내문 발송,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관여 사업 제한, 압류, 징수 불능자에 대한 결손 처분 등을 통하여 세수입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세수입 체납액에 대한 관심 부족으로 장기간 체납액 증가로 체납 안내문 발송을 통한
체납 사실 안내와 체납 징수 전문용어를 활용한 예금, 압류, 번호판 영치 등 적극적으로 체납액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기대 효과로는 다양한 체납 처분으로 2월 체납액 일수, 세입 증대 및 조세 예정이 실현이 되겠습니다. 다음 10호점입니다. 공평 과세를 통한 조세 예정의 실현을 구현하고 납세자가 공감하는 공정한 세무조사 운영으로 최소한의 범위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기업 활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실시하고자 하며 연중, 정기 및 부분 세무조사 실시로 200개 법인 15억 원의 세수를 발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20년도 추진 성과는 238개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하여 23억 2,4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우리 실효의 이전 및 신설 법인의 증가로 조사 대상 법인이 증가하고 있으며 조사 대상 법인 세무 담당자의 지방세에 대한 이해와 세법 관련 적용 이해 부족으로 추징세액이 대부분으로 지방세 안내와 홍보를 통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기대 효과는 숨은 세원 발굴로 세수 중대를 통한 자주세원 확충 및 공평 과세 실현입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태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사항에 대해서는 발언권을 얻은 다음에 질의를 진행하십시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보충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은 다음에 직위성명을 먼저 말씀하시고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정열 위원님. 예, 안정열 의원입니다. 예, 설명 잘 들었고요. 예, 이제 징수과하고 이제 세정과하고 이게 분리가 됐는데 징수과 예를 들어서 내가 한번 여쭤봤는데 그 우리 일축 터미널이 이제 개인 땅인데 터미널로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은 세금을 감면해달라고 그러지. 그렇지 않으면 터미널을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거기다 건물을 짓는다는 게 자기는. 그러니까 이 터미널이 없어지나 일종의 터미널이. 그러니까 또 골치 아픈 거 아니야. 그랬더니 승강장으로 등록이 되어 있다더라고. 승강장. 그러니까 승강장하고 터미널하고 이 세금 부과하는 게 좀 이제 깎아주는 게 다른가? 그거 좀 한번 알아봐 주시고. 우리네 그 일반 주거 이제 이렇게 지역에 보면은 이제 건물 안 짓고 이렇게 이제 주차장 이렇게 쓰는 거 있잖아요. 주차장이요. 예, 그런 거 다 감면해 주는 거예요? 이제 공터는 아니지. 이제 그 일반 주거 지역에 이제는 그 건물 안 짓고 이제 그냥 주차장으로 이렇게 이제 이렇게 주인이 뭐 이렇게 빌려주는 건지.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시에서는 거기에 땅에 대해서는 세금을 좀 감면해 주는지. 그 일주일에 한 2군데 있걸랑요. 그런 게 3군데가 몇 군데인데 그런 땅은 감면을 해 주는가. 세금을 좀. 어차피 저기 주차장으로 사용을 하니까. 아, 공용 주차장으로 사용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예. 그런 데는 세금을 감면을 해 주는 건가. 그렇지 않으면 거기도 농사 짓고 그래야 되는데 나중에 그게 일단은 일반 주거 지역이라도 농업적으로 돼 있는 거는 또 나중에 뭐 우리가 그죠 개발 부담금 내고 그럴 때는 농업적으로 해서 내더라고.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세금을 감면을 해 주는가. 그냥 징수 그냥 FM대로 하는 건가? 한번 좀 알아봐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인수 위원님. 저 체납관리단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네. 근데 이분들이
일이 어렵고 불편하다는 거는 도대체 뭐를 갖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직률이 높다고 그 중간에 그만두시는 분들이 많다고 그러는데 그게 왜 그런 거죠? 천합관리단에서는 전화 이제 그 납세를 안 하신 분들 상대로 해서 전화를 하거나 방문을 하거나 뭐 그런 일이잖아요. 그분들이 뭐 이렇게 편하게 좋게 얘기해 주면 괜찮은데 그런 얘기는 안 하고 딴 얘기하고 또 그거 저떻고 하면서 이렇게 좀 안 좋은 소리도 하고 막 그러니까 그분들이 일하기가 좀 힘든 상태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민들과의 그 불협화음 때문에 예. 힘들어서 그만두시는 게 네, 많다. 네. 그럼 그거에 대한 대책은 마련하고 계신 거예요? 그분들을 뭐 어떻게 위로해 준다거나 아니면 뭘 한다거나 그런 거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매뉴얼을 작성을 해서요. 이렇게 이게 말씀하실 때는 이렇게 대답하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이렇게 대답하라고 이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을 시키는 건 알고 있는데 그 교육 가지고도 안 되기 때문에 이분들이 중간에 많이 그만두시는 거죠. 사실 이분들 들어오실 때는 내가 알기로는 교육도 많이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만두는 게 많다는 거는 사실 뭐 그거는 그런 제가 말씀드린 뭐 그런 문제도 있고 각 그 일을 하면서 서로 간의 그 개인적인 이해적인 충돌 뭐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새로운 직장이 생겨서 이직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개인 간의 제가 이해 대표적인 충돌이라는 거는 말씀을 뭐를 드리면 말하는 거예요? 네? 개인 간의 이해 충돌이라는 거는 뭐를 말하는 거예요? 서로 이렇게 그 분임을 이렇게 그러니까 서로 조를 짜서 이렇게 활동을 하거든요. 저희가 10개, 5명씩 10개 조를 해서 움직이는데 서로의 의견이 안 맞아서 개인 간의 그 다툼이 생기고 막 그런 일이 많이 생깁니다. 그럼 가장 기본적인 거 아닌가? 같이 다니시는 분들이 서로 조화롭게 잘 해나가야 되는 게 가장 기본적인 거 아닌가요? 서로 이해를 못 하시는 거죠. 그분들끼리. 그러면 그 시에서 관리를 잘 하셔야겠네요. 그분들이 되도록이면 부딪히지 않게 저도 짜주셔야 될 것 같고 그분들이 또 보니까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그것도 관리를 잘 해주셔갖고 이왕이면 시작하셨는데 중간에 포기하는 것보다는 끝까지 마무리 짓고 그만두시는 게 좀 낫지 않겠어요? 그 시의 입장에서도 중간에 그만두면 다시 또 채용해갖고 교육시켜서 하기도 힘드실 네, 텐데 맞습니다. 그분들 관리를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그 체납관리단이 이제 우리 박인수 의원님이 지금 얘기했지만은 내가 이제 체납관리단 이제 우리 친구들이 한 서너 명이 있어가지고 물어봤더니 그게 아니고 부닥치고 이러는 게 아니더라고. 그 일단은 급여가 작은 거예요. 점심도 안 주고 뭐 그러다 보니까 급여 좀 세고 뭐 좀 난 대로 이렇게 이직을 하는 거, 딴 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번에도 내가 공천도 그 우리 이제 그 하기 전에 이거 우리 이제 그 조직 개편 하기 전에 공천도 세무과정에서 우리가 그럴 거예요. 더 좀 뭐 예를 들어서 100명 뽑아가지고 그때는 예를 들어서 50명 뽑아가지고 그런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뭐 36명인가 몇 명이 운영해가지고 이제 반납하고 그랬는데 그 양반들 그 들어보니까 점심도 안 주고 보수가 작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아까 마냥 뭐 같이 뭐 트러블도 생기고 그러니까 에이 그냥 딴 데 또 이렇게 뭐 그런 좀 저기가 나오면은 그쪽으로 이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조금 더 보수를 올려줘야 되지 않나. 해서 뭐 점심값이라도 주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해야지 지금 같이 이렇게 하면 아마 또 저기 저 중간에 이탈하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그분들 애로사항 내가 듣기로는 보수화나 이런 저기가 조금 낮다 보니까 다른 데 이제 저기가 생기면 그 이제 뭐 이렇게 이직을 하고 그러는 건데 아마 보수나 조금 뭐 그 사람들 뭐 점심값을 준다든지 점심값 안 주지요 그분들 점심값 안 주는 것 같은데 팀장님 지방세 말씀하십시오. 체납팀장 심성재입니다. 점심값으로 따로 배정되어 있는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점심값 그러니까 보수는 작고 점심 이런 것도 안 없고 그러니까 다른 데 더 비슷한 데 있으면 거기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그 애로사항을 잘 해가지고 해야지. 내가 보면 100명 뽑으면은 그렇게 가다가는 한 60명밖에, 야중에는 60명밖에 안 남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신가요? 황진태 위원님. 네, 황민택 위원입니다. 지금 세무조사팀이 지금 몇 명 운영되는 거예요? 팀장님 포함해서 3명입니다. 3명 다 그러면 정규 직원인 거예요? 예. 아니, 제가 왜 그 물어보냐면 예. 지금 그 15쪽 보니까 올해 뭐 그 조사 대상 법인이 늘어났다고 해서 지금 보니까 정기조사및 전체조사 60개 법인이고 기획조사 부분조사 140개 법인인데 제가 얼핏 계산해봐도 매일 세무조사 뭐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인원이 턱없이 부족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해보는 거예요. 지금 200개 법인인데 그 뭐 좀 조사한다 아무리 그 간단한 조사를 할지라도 이게 보면은 밤새도록 해도 이걸 다 못할 것 같은데. 200개 법인을 조사하기는 약간 좀 역부족인 건 사실입니다. 그렇다 보면 네. 우리가 그 지금 현재 이렇게 지금 목표는 되어 있는데 목표를 그 뭐 100% 달성이 있을 수도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목표를 세웠으면 그 대상 법인 하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서명 가지고는 턱도 없이 부족한 것 같은데 예. 뭐 이런 뭐 조치 계획이 있는 건가요? 저희 징수과 지원을 통해서 그 조사 대상을 같이 직원들하고 나눠서 네. 서너 개씩 이렇게 나눠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지금 행정조직을 지금 개편을 했어요. 뭐 32만이 했다고 뭐 떠서 뭐 자랑하고 뭐하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부서 운영에는 지금 무리를 처리하는 거예요. 조직은 있잖아요. 시스템이 일을 하는 거거든요. 한 사람이 일하는 체제가 아니거든요. 그렇다 보면 다른 부서도 얘기했지만 팀 자체 인원이 일할 수 있는 인원이 없는 겁니다. 윗대가리만 많이 해놓고 밑에 일할 수 있는 사람 없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전년 세무과에서도 그렇지만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조직이에요. 지금 안성시가. 난 안성시 이대로 가야 하나 그런 문제를 많이 제기하는 사람인데 좀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 부서의 업무를 들여다보면 지금 놀라워요. 제가 부서도 여러 개 부서 방문해봤지만 부서 인원이 없어요. 과는 늘었어요. 과장 늘었어요. 국장이 늘었어요.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그러면 과장, 국장들이 일을 더 열심히 하지. 밤새도록 24시간 풀을 뛰어야지. 시장도 이렇게 뛰어야 되고. 참 이해하기 어려운 안성시 정말 이해하기 어려워. 가면 갈수록 더 어려워지더라고 보니까. 응? 일을 더 꼬여가게 하고. 이거 드라마 찍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은 부서에서는요, 인원 확충이 필요하면, 아니면 뭐, 그, 단기 근로 하시는 분들 채용하든지 간에 목표를 정했으면 그렇게 달성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그 체납관리단 운영에 관련해서도 제가 봤을 때는 전문성이 있는 인원이 이렇게 많지 않은 걸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짧은 기간 동안 운영하는 것이지만은, 우리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있잖아요. 전문 인원을 좀 편성해 줘야 된다고 보고요. 또 단기간 채우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그 장기간 이걸 처음부터 끝까지 일을 1에서 100까지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지도하는 사람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잘 아시겠지만 세무직 공무원이라서 그 자리 그 팀에만 계속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전문 요원이 좀 필수적이다. 그리고 단기간에 사용하는 인원들이 그래야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미찬 위원님. 네, 과장님 송민찬 의원입니다. 네, 저도 세무조사에 대해서 간단히 여쭤보겠는데요. 작년에는 그 조사 목표에 대해서 실적이 좀 많이 우세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도 보면은 200개 법인을 15억 정도로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네. 작년에 이렇게 목표가 늘어난 게 세무조사 대상인 신고가 들어서 이렇게 늘어난 거야? 아니면
하다 보니 이런 작년에는 세무과였었는데 직원이 많았었잖아요. 아 그래서 예, 그래서 직원들이 나눠서 음, 이렇게 따로 또 나눠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많이 조사를 했습니다. 지금 일반- 이제 과가 과가 분리가 됐으니까 이제 적어졌잖아요, 인원이.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 아무래도 그 우리 이광경 팀장님께서 담당을 하시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경무에 많은 영향력이 생길 것 같습니다. 힘들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법인을 세무조사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나요 혹시? 일반 기업들이나 일반인들이 신고를 해서? 그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 저희가 직접 직접? 방문을 하거나 연락하거나 자료를 통해서 음. 그렇게 해서 조사를 합니다. 그러면 기존에 찾지 못했던 대상지가 나왔다 그러면 네. 200개를 선정해놨어요. 근데 나머지도 못 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에 이렇게 발굴을 하거나 세무조사를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건 없나요? 그런 경우는? 큰 기업 같은 경우 그리고 자료를 통해서 시설물이 증가했거나 음. 아, 누락됐거나 음. 아니면 그 징수를 고지를 했는데 감면을 받았거나 해서 그 감면 금액에 대해서 크거나 그러면 그 상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정당하게 감면을 받았는지 그런 확인을 그리고 거쳐서 문제점에 합니다. 보면은 세무 담당자분이 그 법인 회사에 대한 문제점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 보니까요. 자료가 네네. 누락되거나 그렇죠. 예, 예. 그래 이중적인 문제가 생기지 않는 거는 좀 한번 확인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아무래도. 맞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납세에 대한 문제나 그 체납액은 아무래도 이과의 큰 역할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 체납액이 없는 날이 오는 날까지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다른 말씀 주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으시면은 우리 지방세하고 세수입 체납액이 한 전체적으로 한 350억 정도 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 자동차 같은 경우에 취득세나 과태료 체납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좀 크지요. 예. 한 몇 퍼센트 돼요? 팀장님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세액수입 징수팀장 임희순입니다. 저희 세액수입 쪽 과태료를 일단 말씀을 드리면 과태료가 지금 세액수입 체납 중에서 한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50%요. 취득세는 좀 훨씬 낮겠죠? 취득세는 10억 정도 되고요. 네? 10억. 네. 그다음에 지방소득세 한 5억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자동차세가 2억 3천. 23억. 지방소득세가 56억. 재산세가 한 20억. 그리고 취득세가 10억 정도 이렇게 그런 정도 됩니다. 그 외국인 체납자 같은 경우에 네. 뭐 당연히 있을 거 아니겠어요? 네네. 그렇죠? 네. 그러면 지금 뭐 그 소재지 거수하는 것을 일단 파악하는 뭐데 좀 어려움이 있거나 채권 확보도 쉽지 않을 텐데 뭐 그런 부분은 어떻게 지금 대응을 혹시 하고 계세요?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주로 자동차가 많습니다. 자동차세. 그거는 이제 차량 압류를 통해서 네. 차량 번호가 있기 때문에 네네. 차량 압류를 통해서 이렇게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더불어서 지금 그 세무조사 운영과 관련해서 말씀들이 있으셨는데 그 전년도에 그 세무조사 인력이 2명이었다고 제가 기억을 합니다. 네, 지금 맞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지금 1명 늘어난 건데요. 네.
전년도에 그 인력이 턱없이 부족해서 별도로 당시 그 우리 세무과 내에 TF팀 운영해서 네, 같이 운영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다. 근데 지금 그 뭐 법인은 계속 증가 추세에 있다고 하고 겨우 지금 한 명 늘어난 상황에서 온전하게 지금 3명이 그 감당할 수 있는 지금 시스템은 아닌 것 같아 보여서요. 올해 같은 경우에 지금 일단은 그 정부 방침이 세무조사 좀 유예하고 더불어서 지금 서면 조사로 좀 여튼 대체하는 부분에 대해서 권고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뭐 어떻게 시행을 하시려고 하는 거죠? 저희는 자료를 통해서 그 변경되거나 증가되는 사항, 그런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통해서 먼저 1차 조사하고요. 그 이후에 좀 의심이 가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이제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하고, 물론 인력은 부족하지만 최대한 징수하는 그럼 데 별도의 TF 구성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그 검토하고 있지는 않으신 거예요? 그거는 저희 3명으로 일단 운영하시려고 하는 건가요? 1차로 담당 직원을 운영하고요. 네. 2차로는 저희 징수과 지원을 통해서 또 TF팀을 구성을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직원 그럼 전년도처럼 네네. 그 운영 방식은 계속해서 가져가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네네. 네. 현재 지금 지방세 심의에서 그 세무조사 대상 법인에 대한 거는 선정이 완료가 된 거예요? 아직 완료 안 됐습니다. 지금 그 대상을 좀 조사 중에 있습니다. 선정 중에 있습니다. 200개 기업에 대해서 선정 중에 있고, 선정이 되면 이제 지방세 심의회를 통해서 이제 또 조사 확정이 되는 거죠. 그럼 아직 그럼 예 팀장님 말씀해 주세요. 예, 세무조사팀장 이광경입니다. 우선 정기조사 대상 법인은 지방세 심의회를 통해서 지금 선정이 된 거고요. 이제 부분조사 대상 법인들은 아직 미선정 상태입니다. 그럼 정기만 지금 확정이 된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튼 지금 뭐 전체적으로 좀 코로나 때문에 지금 직접 조사는 좀 상황을 봐가면서 여건에 따라서 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셔야겠네요. 지금 정부 방침이나 저희 지침 그 규정상에 큰 틀에서 기본 원칙은 서면 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불필요한 현장 조사는 좀 지양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꼭 필요한 경우에만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예, 뭐 여튼 앞서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 지금 팀이 신설이 돼도 지금 인력이 제대로 여튼 배정이 되지 못하면서 이전에 여튼 겪었던 문제가 뭐 해소되는 지금 구조는 지금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여튼 각기의 자기 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또 이렇게 TF 편성에 여튼 부응해서 별도의 일을 좀 추가적으로 부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그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건 뭐 좀 실질적인 좀 인력 충원 방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시든지 다른 방안은 좀 달리 방안을 좀 찾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지방세 과원납 환급금이 좀 2억 정도가 넘는데요. 이게 이제 읍면동 세무담당 통해서 뭐 이렇게 좀 그 대책을 좀 찾으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게 그 납세자 그 이름이나 뭐 주민번호 그리고 또 그 환급받을 계좌번호 이 정도의 정보만 지금 취득하면은 가능한 거 아닌가요? 일단 동의를 환급한다는 네네. 이 동의를 받아야 되고요. 네네. 그 부분 주소지가 명확하거나, 그러니까 일단은 그 환급 동의서를 저희가 받아야 되니까 우편물을 보냅니다. 네네. 이렇게 해서
그 환급될 금액이 생겼으니까 계좌번호를 적어서 보내주세요 해서 다시 반송편으로 오는데 그 주소가 불명하거나 살지 않거나 그래서 반송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얼른 돌려줘야 되는데 네네. 그 방법을 읍면동 주군을 통해서 좀 의뢰를 해서 이분들이 사는 게 맞는지 또 아니면 주소가 다른 게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좀 협조를 구해서 그래서 그 파악해서 좀 환급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아니 전년도보다는 지금 그 체납가이다 그 명수가 좀 더 늘어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 관업 환급분 안내나 이런 부분에 그 체납관리단 인력을 일부 좀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혹시 없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좀 말씀을 드렸어요. 아, 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네네. 뭐 현장 상황은 뭐 더 많이 잘 아실 테니까 한번 좀 검토를 하셔서 네네.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추가 질의가 더 없으시죠? 예. 징수과 소관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태 징수과장님이와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